혹시 낮은 등급으로도 임신이 되신 분 계실까요? 배아 등급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등급을 부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임신율을 예측하기 위해서거든요. 무조건 상급 배아가 중하급 배아보다는 무조건 임신율이 높습니다. 형태적 특성과 발달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배아의 모양이나 성장 속도, 분절에 따라서 배아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3일째 배아는 8개로 나누어진 세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세포 사이의 분절이 10% 미만이라면 최상급 배아로 봅니다. 5일 배아는요, 배아의 외벽과 아기가 되는 부분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세포 덩어리가 또렷하게 모양도 촘촘할수록 상급 배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말하는 하급이 제가 말하는 하급이나 중급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수가 올라갈수록 착상률이나 임신율이 안 좋아진다는데 그게 맞나요를 물어보시는데 객관적으로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 임신율은 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나이가 일정하다면 배아의 등급이 일정하면 사실 같은 임신율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100명의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0-40%는 3번, 4번 이내에 되죠. 그러면 40%가 됐다고 생각하면 60명이 남았어요. 그 60분은 뭐에 해당하냐? 반복 착상 실패에 해당해요. 즉 착상이 남들보다 쉬운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명이 남아있을 때는 꼭 한 번 했을 때 심지어 뭐 3비비, 4비비 좋은 배아를 넣어도 임신율이 50%가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감을 하시는 게 차수가 올라올수록 임신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배아가 나빠지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착상이 남들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고차수를 가다 보면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1, 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난임센터를 찾아오시는 최초의 연령이 너무 높기 때문에 1, 2년 정도 하시다 보면 41살이신 분이 43살이 되는 경우도 많고 39이었던 분이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 41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면 실제로 나이가 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배아 등급도 안 좋아지고 착상률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그 3일 배양 배아들은 이제 모의고사 너무 쉬운 모의고사 본 애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최근 논문은요 3일 배양 배아 1등급이 절대로 5일 배양 배아 1등급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일 배양 배아의 등급은 임신율을 반영할 수 없다고 나오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배양 배아에 저희가 등급을 1, 1-1, 2, 2-1 또는 1, 2, 3, 4 이렇게 주는데 거기서 실제로 1등급인 애들이 임신율이 30%로 알고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게 30%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많았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5일 배양 배아인데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왜 5일 배양 배아를 넣는 게 트렌드가 됐냐 하면 3일 배양 배아는 1등급이 진짜 1등급인지 모르니까 어느 놈이 진짜 좋은지 모르니까 2개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5일 배양 배아는 진짜 1등급인 애가 진짜 좋은 애가 맞으니까 하나만 자신 있게 넣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관 아기에서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뭘까요? 맞아요. 네, 다태아. 다태아는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고위험 산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태아의 위험도를 높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좋은 배아를 선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양의 수를 늘리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제 5일 배양 배아, 단일 배아 이식이 트렌드인 게 맞고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는 사항도 맞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제 이 학문적인 배경은 3일 배양 배아에서의 1등급이 실제로 임신율과 완전히 이렇게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3일 배양 배아에서 1등급을 받은 게 실제 1등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3일 이상 키우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식 개수 또 물어보세요. 이식 개수. 3일 배양 배아 하나를 넣는 것과 2개 넣는 것 그리고 5일 배양 배아 하나를 넣는 것과 2개를 넣는 것 임신율이 어떤 게 높을지도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확실한 거는 5일 배양 배아는 하나 넣으나 2개 넣으나 임신율이 똑같아요. 그거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5일 배양배아를 하나 넣었을 때 임신율, 등급과 상관없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중상급 배아를 넣는다고 했을 때 5일 배양배아 하나를 넣었을 때 임신율이 50%다. 그럼 5일 배양배아 2개를 넣었을 때 임신율은 50%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낸 거고요. 그러면 5일 배양배아 2개가 내가 확보를 해놨어요. 그럴 때 한 번의 채취로 임신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번, 한 번에 2개를 넣는다. 2번, 한 번씩 2번 넣는다. 2번, 후자예요. 그거는 너무 확실한 방법이어서 굳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서 2개를 넣을 필요는 5일 배양배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쌍둥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3일 배양배아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3일 배양배아는 하나 넣었을 때와 2개 넣었을 때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 심지어 저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아의 개수랑 임신율이 반드시 이렇게 완전 상응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3일 배양배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은 배아가 요 놈인지 요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을 넣고 그중에 좋은 놈이 이제 임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일 배양배아는 2개를 넣었을 때 임신율이 조금 상승한다는 논문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35세 이상에서는 3일 배양배아 3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배아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털어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게 모아놓은 배아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든지, 특히 5일은 정말 하나를 3번 넣는 게 2번, 1번 또는 이렇게 털어 넣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요. 3일 배양 배아도 2개 이상은 절대 안 나요. 2개 넣읍시다 하면 저 3개 넣고 싶어 말씀드리면 저는 뜯어 말려요. 왜냐면 2개, 1개 이렇게 해서 2번에 나눠서 넣는 게 더 임신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주치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배아의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식 개수를 단순히 개수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등급과 함께 개수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식 개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등급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배아 등급은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2주년 강의 때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배아 등급을 높이는 게 사실 우리 목표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부부가 하시는 측면이 있고 의료진이 하는 측면이 있고 배양실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냥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배아 등급을 높이려면 그냥 내 몸을 잘 건강하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참 이것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자, 배아 등급이 낮을 때 정자의 영향이 커요, 난자의 영향이 커요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양쪽 다 중요하다예요. 양쪽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난자의 질도 높여야 되고 정자의 질도 높여야 되면 두 분이 다 함께 본인의 몸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시면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 중에 운동과 잠인 것 같아요. 운동은 뭐 일주일에 2-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드렸었고, 잠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난임 극복을 위한 수면 패턴은 적어도 12시 이전, 사실 11시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6시부터 7시까지 정도 7시간 정도 이상 주무시는 거. 너무 늦게 자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도 또 안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의 중간을 새벽 2-3시에 맞추는 게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멜라토닌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멜라토닌은 잠을 자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난임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보조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거는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중해식 식단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하는 건데 남성, 즉 정자의 질을 높게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높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정자는 고환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다 아시죠? 정자는 차가울 때 더 체온보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좋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체온이 올라가는 운동은 오히려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어떤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구체적으로
찝어준 생활습관 교정 중에 하나가 노트북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들은 고안하고 가까운 데에 전자기기가 있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활습관 교정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남편분들에게는 실제로 꽉 끼는 청바지를 입지 마시라고도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많이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속옷에 대해서도 삼각보다는 트렁크 타입을 입으시는 게 좋다고 실제로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남편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영양제 챙겨 드시는 걸 은근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엽산은 같이 많이 드시는데 항산화제인 비타민은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남편분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엽산보다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제 정자, 난자 질은 높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난자의 질은 이런 것들로 아주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정자는 제가 말씀드린 생활 패턴을 2, 3개월 꾸준히 하시면 질이 많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자의 질도 안 좋아지고 가임력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치료, 생활습관 교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이제 좋은 난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희들은 이제 성숙 난자를 많이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냐면, 과배란 방법을 전 차트를 조금 잘 리뷰를 하면서 과배란 방법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이고 과배란 방법도 본인한테 잘 맞는 과배란 방법 또는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제에 대한 차이는 사실은 체감을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과배란 방법을 루틴 방법에서 조금 바꾸었을 때 눈에 띄게 난자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배란 방법을 좀 다양하게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난임센터들은 모두 다 좋은 연구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실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본인들의 배아와 배양 환경이 잘 맞는 그런 센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실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 챙겨보실 수는 없고,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주치의들이 연구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죠. 사실 관리라는 표현은 좀 웃긴데,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연구실 선생님들하고 진짜 소통을 정말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이제 깨알 자랑을 하자면, 우리 병원 연구실은요, 배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일 배양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5일에 딱 안 좋은 배아가 있으면 버리자,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6, 7일까지 키워가지고요, 그 6, 7일까지 조금이라도 가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좀 얼려드려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거냐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안 좋은 애를 얼려서 뭐 하니, 괜히 비용만 더 지불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배아가 분열을 멈추지 않은 한은 임신율이 0%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배아를 하나라도 더 살려놓고 이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실에서 배아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고, 연구팀하고 저희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배아를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를 해드리면, 배아는 무조건 3일 배양 배아보다는 5일 배양 배아가 좋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5일이 안 나오면 저는 이식을 안 하는 게 좋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일 배양짜리 1등급인 애들이 실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5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냥 상황에 따라서 며칠 배양 배아를 이식을 할지 이런 거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